안녕하세요. 애저피셜 신상 애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IoT 솔루션 사업부의 오일석, 저는 같은 팀의 윤기석입니다. 바쁜 여러분을 위한 애저 신기능 브리핑 시간, 오늘은 애저스피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tarbucks has an Azure Sphere, right? So this is an Azure Sphere. 2019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인스파이어라는 행사에서 파트너들과 직원들을 수천 명 앞에 모아놓고 사티어 회장님이 뒷주머니에서 뭘 꺼내던 장면이 기억나는데요. 그때 뒷주머니에서 나온 바로 애저스피어, 이게 어떤 물건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가 뭘 만들 때 쓰는 거죠? 저도 뒷주머니에 같은 걸 가져와 봤는데요. 요거군요. 애저스피어. 손톱만한 사이즈입니다. MCU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산업 장비 등 전원이 들어가서 동작하는 모든 기기에 최소 하나씩은 들어가서 각종 센싱 및 제어를 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MCU까지 만들죠? 10년 전에 9억 개 정도였던 IoT 디바이스가 올해는 260억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60억 개나 된다고요? IoT 디바이스들도 이 해커들의 대상이 됨에 따라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MCU 기반의 IoT 솔루션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럼 애저스피어가 다른 MCU들과 특별한 특징이 있을까요? 가장 큰 특징으로 애저스피어는 보안에 중점을 두고 하드웨어부터 운영체제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엔드투엔드 통합 IoT 보안 솔루션입니다. 엔드투엔드 통합 IoT 보안 솔루션. 아까 하드웨어 MCU를 보여주셨는데 그 MCU 안에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애저스피어 MCU 하드웨어는 크게 6개 블록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서브 시스템, 네트워크를 위한 와이파이 서브 시스템, 그리고 메모리, 그 다음에 유저를 위한 3개의 코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개 블록은 파이어월로 구분이 돼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소프트웨어나 OS 측면의 아키텍처는 뭐가 있을까요? 네, 애저스피어 운영체제 아키텍처를 보면요, 가장 하부 레이어에는 하드웨어 구조가 있고요. 그 위에 보안 모니터가 올라가고 커스터마이즈드 리눅스 커널이 그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온칩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커널 위에서 구동이 되고요. 유저 어플리케이션은 이 모든 계층 위에 유저 어플리케이션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 말씀해 주셨고 소프트웨어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서비스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서비스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애저스피어 솔루션의 가장 핵심은 이 애저스피어 보안 서비스인데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0년 동안 보안 패치,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제공을 한다는 점이고요. 10년 이후에도 인증서 기반의 통신, 인증서 기반의 디바이스 증명, 그리고 유저 앱 업데이트를 위한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애저스피어가 적용된 디바이스는 24시간 365일 인터넷에 연결을 해놔도 해킹이 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면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개발할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보안이 일단 해결이 되고, 그리고 꼭 개발을 해야 되는 OTA, 온디에어 업데이트 기능도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예, OTA로 유저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보안 패치, OS 업데이트, 인증서 갱신,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다 잘못돼서 복구를 하거나 이런 대량의 디바이스들을 고려할 때 필요한 기능들도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수백만 대의 디바이스에 OTA를 여러 번 배포해도 추가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애저스피어가 다른 MCU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서비스나 전체적인 개발 과정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네요. 예, 훨씬 더 비용적으로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애저스피어의 내부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 6가지 블록이 있고 그 사이에 방화벽, 파이어월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가 클라우드나 서버 측의 방화벽은 이해를 하겠는데
MCU 내부의 방화벽은 어떤 의미고 이게 어떻게 보안에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네, 애저 스피어 내의 방화벽은 하드웨어 레벨의 방화벽인데요. 모든 리소스의 권한을 변경하려면 재부팅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 해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몇 번 시도하면 운영체제에서 검지를 하고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로 레포트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들통이 나게 되어 있죠. 해커가 하드웨어 레벨에서 해킹을 한다는 것도 낯선데 이렇게 하면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네요. 네, 해커들은 알려진 취약점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드웨어뿐 아니라 운영체제, 서비스 레벨까지 다양한 표면의 공격 시도를 합니다. 애저 스피어는 이런 모든 시도들에 대응해서 만든 솔루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개념이나 아키텍처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데모가 있으면 간단한 걸로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데모를 2가지 정도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데모는 3개의 어플리케이션이 3개의 유저 코어에서 돌아가고 애저 IoT 허브와 연동을 하는 데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모는 2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지만 2개의 운영체제가 각 코어에서 돌아가는데요. 애저 스피어 운영체제 그리고 애저 RTOS 이 2개의 운영체제가 돌아가고 서로 이 다른 코어가 통신을 하면서 애저 IoT 센트럴과 연동이 되는 데모입니다. 이거를 OTA로 업데이트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을 비주얼 스튜디오로 할 수가 있고 언어는 C나 C++를 쓰는 것 같네요. 네, 개발 툴은 비주얼 스튜디오 혹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지원하는데요. 가장 큰 이제 장점으로는 이 하나의 개발 툴에서 디바이스 쪽의 어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서비스 앱을 동시에 배포하고 디버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그 가운데 메인 화면에는 이제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이 띄워져 있고 왼쪽에는 이제 클라우드 프로퍼티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디바이스 트윈을 한번 열어보면 LED가 깜빡이는 인터벌이 0으로 레포트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0에서 2로 갈수록 느려지는데 제가 한번 디자이어드 항목을 업데이트를 해서 LED가 느리게 깜빡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느리게 깜빡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의 툴에서 디바이스 쪽과 클라우드 앱을 동시에 배포하고 디버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OTA 업데이트 데모 한번 보여주세요. 네, 두 번째 데모를 OTA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 텐데요. 제가 붙여놓은 디바이스를 이미 제가 데모 2번에 좀 배포 그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그 배포 그룹으로 이동을 시키면 그 그룹에 있는 2개의 유저 어플리케이션, 애저 스피어 운영체제 그리고 애저 RTOS에서 도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디바이스의 OTA가 배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를 그쪽 그룹으로 방금 옮겼고요. 빠른 업데이트를 위해서 제가 리셋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한 1분 30초 정도 안에 LED가 깜빡이는 패턴이 바뀔 텐데요. 그게 OTA가 배포가 완료돼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데모까지 살펴봤는데요. 애저 스피어를 반도체 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회사들이죠? 반도체 파트너사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미디어텍, NXP, 퀄컴, ST마이크로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미 수많은 IoT 디바이스에 적용된 이 MCU들을 공급하고 있고 애저 스피어 인증 MCU를 위해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도체 자체를 만드는 건 아니군요. 네. 그러면 모듈이나 데브킷 형태로 나온 제품이 있을까요? 예, 이미 그걸 활용한 많은 종류의 모듈과 개발 키트 그리고 디바이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디바이스를 최초 설계할 때 애저 스피어를 넣어서 개발을 해도 되지만 외부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던데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 애저 스피어 에코시스템 중에 가디언 디바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가디언이요? 이름부터가 뭔가 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죠? 네. 수호자 같은. 근데 이 가디언 디바이스는 전원이 공급되면 바로 동작할 수 있는 스탠드 얼론 형태의 제품입니다. 저희는 브라운필드라고 부르는데 이미 있는 제품에 네. UART, RS232, 이더넷 등 이런 인터페이스로 기존에 있는 제품의 이 가디언 디바이스를 연결하면 안전하게 클라우드로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디바이스인데요.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스타벅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스타벅스 매장에 있는 이 커피 머신에 에저스피어 가디언 디바이스가 이더넷으로 연결되고 이 커피 머신이 안전하게 클라우드에 연결돼서 항상 같은 품질의 커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 내용은 다음 편에서 좀 더 재미있는 활용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저스피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애저스피어 외에도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애저피셜에서는 이 많은 서비스들을 다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